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27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제의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5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다시 통과되자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특히 조례에 포함된 기초학력 진단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 박강산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해당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도 했는데요.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의 조례 제안 취지와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호 의원님. 예, 일단 본 조례의 취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 활동의 결과는 모두 다 깨끗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내 아이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교육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은 여기서 보장을 못 받는 친구가 있진 않은지를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기초학력 수준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줄 것은 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것을 법제화해서 근거로 두자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그 가정의 이해를 돕고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기초학력 부진 등을 이제 해소할 효과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그런 맞습니다. 조례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요. 박강산 의원께서는 해당 조례안의 이 시의회 통과에 대해서 또 유감을 표명하셨거든요. 먼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조례라는 것은 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 때는 굉장히 그릇을 섬세히 빚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수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위 같은 경우에도 전체 15명 위원 중에 이제 4명이 민주당 위원이었는데요. 어떤 안건 처리라든지 의사 일정 관련해가지고 일방 통행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본회의장에서 2번의 반대 토론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원고 낭독하는 수준이었지 사실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와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었거든요. 이런 점이 너무 아쉬웠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가 통과된 것 같아서 좀 유감의 표명을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례 수기라든지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해당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박 의원님? 조례 자체가 일단은 상위법에 어떤 위반된 소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 프레임이 가미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충분히 이제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충분히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했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너무나 아쉽고요. 기초학력 보장 공개하고
뭐 이제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용광로처럼 녹여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너무나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 문성호 의원님은 뭐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강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특위 안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전부 퇴장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만약에라도 지난 이제 시위회를 예를 들자면 저희 자유한국당이 6명밖에 없었는데도 다 참가해서 목소리는 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너무 이렇게 쟁점적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문제는 저희 의회를 떠나서 이제 교육청에 대한 이제 태도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대하신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소지가 있는 거지 그게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될 교육청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맞춰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 뭐 저희 의회에 있을 때는 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돌아가시면 바로 이제 제의하시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 약간은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박강사 의원님처럼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의원들끼리는 당연히 소통을 해야죠. 근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안 되고 그 논란을 약간 조금 오히려 부각시키려는 행동이 좀 아쉽습니다.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 기초학력이라는 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도 조금 타격이 입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조희영 교육감께서 이제 3선 동안 하시면서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청에서 말한 건 뭔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조례에서도 그걸 명시를 해놨지만 무조건적으로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공개 수위와 그리고 공시 방법 등을 교육청장, 그러니까 교육감이죠.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 것처럼 교육청이 오히려 이렇게 장작을 지피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 교육청의 목소리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조례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기초학력평가라는 게 좀 무엇이고 또 조례가 시행이 되고 성적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성호 의원님.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시행이 돼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청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요.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평가라는 거는 아주 정확한 그 약간 수학 능력 시험처럼 학생 하나를 검증하자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원활하게 그 학년 교과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비유를 게임으로 이제 들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봤을 때 일꾼들을 눌러서 뭐 자원을 캐게 시키거나 혹은 이제 건물을 만들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역량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에서는 구구단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기초학력 평가라고 하면 일단 구구단 1단부터 9단까지는 외웠는가 혹은 구구단의 곱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요 수준만 보는 거지 학생들을 자 1등부터 자 100등 이렇게 가리자는 게 아니라 자 통과 도움이 필요한 친구다. 이 친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성적 공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번 이제 의회 때도 이제 박강상 의원님하고 이제 찬반 토론을 이제 했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관된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좀 부당하다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단 저는 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에 참가했던 저도 특위위원으로서도 조례 자체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교육감이 공시 수준과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 그 예를 들자면 우리는 공개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운영위원들은 알고 있어야죠. 선생님들이랑.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교과목에서 어느 수준으로 부진한지 혹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하자는 거지. 저희가 공개해가지고 야 너는 1등, 야 너는 100등, 너 100등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감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그 칼자루를 쥐어줬는데 교육청에서 그 칼자루를 거부한다?
이게 조금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강산 의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성 의원님께서 스타크래프트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스타크래프트의 어떤 기본적인 게임 이제 소화 능력과 다르게 한국 교육의 현실은 굉장히 암울한 것 같습니다. 어떤 대입 이데올로기, 학벌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어떤 경쟁, 이제 서열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기초학력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 이제 확장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3월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하겠다고 하니까 학원들에서 이제 이렇게 나서서 이제 또 문제집을 만들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시중에 또 많은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또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초학력 너무 중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야 좌우도 없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걸 공개를 꼭 해야 되냐. 이 사교육 시장의 어떤 26조 시대에 이르러서 사교육비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울산이랑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같은 비슷한 조례를 냈는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좀 맞는 것인지 서울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 교육의 위상이 있는데 너무나 이번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성적이 공개가 되면 이때 과도한 경쟁이 우려가 되고 또 개별 학교의 서열화까지도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두 분의 의견 차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성적 공개 이외에도 또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박강산 의원님. 성적을 공개한 학교에 있어 포상을 하겠다는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포상을 뭐 강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이게 어느 학교가 시작하면 이제 도미노처럼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례 내에 보면은 기초학력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제 11조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제 11조 3항을 보면은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이제 교육지원청이 11개 지원청이 있습니다. 이 센터라는 게 정말 말은 이렇게 조례에 규정했지만 정말 설립하고 운영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실제로 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라든지 대안교육 관련해서 센터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서울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먼 거리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제 하물며 청년센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명분과 이제 비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유명무실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기초학력 지원센터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하는 게 좀 맞나라는 이제 회의감이 있습니다. 네, 포상 규정이랑 기초학력 센터 이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포상 규정 그리고 대한교육센터의 또 효용성 이런 것들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성호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포상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시험 타자가 필요한데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적인 거를 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예산 같은 문제나 아니면 그걸 시행한 데 있어서 필요한 데에 대한 포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이 가점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바는 알지만은 그래도 그 포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단어에서 뜨는 어감 때문에 약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은 센터에 대해서도 저희도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단 센터로 가서 공부하느냐 혹은 센터에서 필요한 친구들한테 효율적으로 교재나 혹은 학습을 시켜주냐의 차이는 문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가 좀 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도와줄 의지가 있고 그걸 정책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면 그 센터는 그렇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보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다라는 부분까지 예.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의 대법원 제소와 함께 또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 교육청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서 박강산 의원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제 의회라는 공간이 입법에 위치해 있고 법을 만드는 건데 상위법을 위반되는 이제 법률 자문이 5군데를 의뢰했고 4군데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제가 뭐 이제 교육청을 편들고 그 입장을 대변하려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법률 자문의 결과와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우려, 학교 현장에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제소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 의장 이제 직권으로 공포한 이제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5일에 이제 해당 조례안이 공포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 등을
받아들이면 그 효력이 정지가 되는 그런 수순 아니겠습니까?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교육청에서 제소한 상황, 문성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줄다리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입장에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지게 나왔다 하면 그럼 조희연 교육감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라고 반증을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겠습니다만 이거를 쟁점화하기 위해서 좀 끌고 가는 느낌은 어지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진짜로 문제가 있고 확실히 물론 저희도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그냥 낸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맞춰봤는데 사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 시선 차이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는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의회의 역할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의회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내지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라고 나와야 좀 합리적인 좀 의사의 협상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제소해오고 그냥 그렇게 공표하셨어요? 그럼 저희도 그냥 대법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질질 끌어서 줄다리기 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예. 좀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네, 소통이 아닌 어느 정도 줄다리기 행위다라고 하셨고요. 박강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많은 힘을 갖고 이렇게 당길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청이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구성이 7대3 여야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 나름의 소통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희연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인권이다 라고까지 천명을 하고 보완적 혁신이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비전 제시에 항상 기초학력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원과 부서도 신설을 했고요. 이 부서 신설에 있어서 이제 상임위 내에서 교육위 내에서 여야가 굉장히 많은 줄다리기, 힘겨루기를 했고요. 그날 본회의 오전에 그렇게 통과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집행기관에서 학교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나름의 노력과 소통이 계속 있었는데 저는 결국 이제 아까 법률자문 어다르고 아다르고 말씀 주셨지만은 그러면 더 시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었던 거죠. 시민들 다 모여서 학교 현장 교사들 다 불러서 그리고 학생들까지 초청해가지고 그런 과정 없이 이제 제2요구안도 그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또 직권공포 해버리고 대법원 제소까지 가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는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다 많은 좀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성적공개 논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강산 의원님.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기초학력이 굉장히 부족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기초학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이제 의견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세계관을 이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여야, 좌우 이런 색깔 다 뛰어넘어서 다각도에서 많은 토론과 수위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어떤 방법론의 차이에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과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이런 좀 방점이 찍힌 게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슈 파이팅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관심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진짜 다 풀어놓고 시민, 학생, 교사, 교육 관료, 교육 의원 다 같이 5개의 주체가 좀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수기 과정 거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빨리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논란 해소의 어떤 정도이자 예.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좀 교육 현장에 있는 모두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 논란 해소를 위한 방안 문성호 위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제 갔을 때 저희가 작년 10월에 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가 모두가 공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기초학력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되고 아이들과 학생들의 수준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근데 약간은 이게 정치와 쟁점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는 특히 그거를 집행할 기관으로서 이게 수정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직접 특위에 찾아와서 발언을 하셨어도 되는데 항상 안 된다 혹은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불신이 좀 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도
약간 소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박강사 의원님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근거를 가져와 주셨으니까 그럼 거기도 교육청도 맞춰서 가져와야 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좀 이용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 눈에는요. 그러니까 되게 교육청이 되게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에 일단 넣어놨으니까 판결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의장님께서 공표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유감을 표하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의장님의 권한이고 그 의회의 권한입니다. 사실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정보 공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이 직접 와서 협상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데 전 오히려 안쓰러워요. 의원님들이. 예, 굉장히 좀 안쓰럽습니다. 약간 아까 그 박강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의 대변인이 아니다. 근데 약간 대변인처럼 약간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시고 그게 만약에 정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딱 한마디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사흘대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웃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친절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교육청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또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첨언하시겠습니까, 박 의원님?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 교원, 이제 의원, 그리고 교육 관료 등등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 최대한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모두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다 목소리를 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있는 거고 교육청 직원들이 이제 임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그 공시 방법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그 교육청이 직접 저희한테 와서 그 공시 방안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조례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하지 마시고 직접 테이블로 나오시는 걸 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봤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 박강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의 입장은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는 같습니다. 조례에 대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수기를 통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